34쪽에 1번에 2, 3번. 34쪽에 6번? 네, 2, 3번? 그리고 10번. 자, 일단 6번부터 보시면, 아이고, 또 얘는 그래프가 또 많네. 뭐라고? 3일이 어떡하죠? 1, 마이너스 1. 현재 그래프가 얘가, 이거. 이렇게 생긴 게 y는 fx. 그 다음에, 하나 더. 시윤아. 네? 뭐 부탁할지 혹시 알 것 같니? 네? 뭐 부탁할지 알 것 같아? 지우개? 둘 다. 자, 우선 일단은 함수값은 됐고, 그치? 그럼 극한값 줄 살아있네.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fx, gx, 얘 극한값. 그쵸? 그럼 극한값 어떻게 판단하라고? 더하기 리미트 fx가 나눠가지고 x 아닌가요? 다시 뭐라고? 나눠칸 나눠서 그 fx, gx 둘이 곱하면 이거 어. 더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해서? 갑자기 왜 더해? 아니 또 자극한끼리 곱하고 그치? 선생님이 일단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라고? 아니 여기 할 수 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 fx 그래,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할 때, 맞아요. 근데 얘 수렴하냐고? 아 수렴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현재 얘네는 수렴하고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극한 구간 따져야지. 따라서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즉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올 때 이 함수의 극한 값은 이때는 얘 수렴하지. 얘도 수렴하죠. 그쵸? 따라서 얘네는 따로따로 이제 보면 되는 거네. 얘 자극한 얼마? 자극한 얼마? 1 자극한 y 마이너스 1. 쭉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에서 다가오고 있는 건 중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1 곱하기 gx의 1의 자극한 얼마? 1. 해서 얘는 마이너스 1이네. 극한값이. 또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 fx, gx 얘도 한번 알아보면은 fx의 1의 우극한은 1 얘 1이고요. 그 다음에 gx의 우극한은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얘도 마이너스 1. 그럼 극한값 존재하네. 좌극한 극한값 같으니까. 그치? 근데 함수값이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이네. 함수값도. 그럼 같으니까 이게 뭐? 연속.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렴 그 생각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죠. 자극한 극한 같잖아. 그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 또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얘는 x는 1에서 연속이더라. 현재 fx랑 gx 따로따로 봤을 때는 x는 1에서 불연속이었는데 이때는 뭐라고? 곱해버리니까 연속이 돼버리더라고. 은현이 지금 확인했잖아. 네. 1일 때구나. 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 fx, gx 이게 뭐죠? 곱한 꼴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네는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무슨 뜻인 건지 아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도록 할게. 알겠죠? 오케이? 다음 몇 번? 10번? 10번도 보시면 fx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얘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그쵸?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야? 실수 전체니까. 얘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 되더라. 라는 뜻인 거지, 그치? 자, 그때 A와 B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건데, 일단은 요 범위부터 보면은 얘는 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러한 함수를 따를 거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러한 함수를 따를 거고, 그쵸? 자, 근데, 어차피 이 범위나, 둘 다, 만족하고 있는 그 함수는 둘 다 다항함수지. 그러면 요 범위에서는 항상 다 연속, 이 범위에서도 항상 다 연속. 마찬가지 얘도 다 연속, 그치? 다항함수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만 보면 되냐면, 현재 그 끊어져 있는, 그 규칙이 나눠져 있는 요 구간에서만 우리가 알아보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고, 두 번째 x는 1에서 뭐가 되도록, 마찬가지 얘도 연속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우리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그치? 자극한, 우극한이 같고, 그 다음 함수값까지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결국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얘네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과, 그 다음에 함수값, 요 세 가지가 다 같아야지 우리가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되죠? 그럼 일단, 얘 좌극한, 는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요거지, 그치? 이때 좌극한 얼마? 다시 얘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요 함수를 따라가겠지, 그치? fx가 요거일 거라고. 맞아요? 그럼 이때 극한값은 되죠? 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하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거니까 우리 요 함수 따라가겠네, 그치? 그때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돼요? 근데 얘는 계산해보니까 얼마?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돼요? 함수값은 어차피 여기서 등호 들어갔을 거니까 요 값이랑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렇지? 결국엔 뭐 얘네 둘이 일단 같아야 된다. 연속이 되려면. 그렇죠? 또 한 번 더. 이번엔 x는 1에서 또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올 때 그럼 얘는 여기서 다가올 거니까 fx가 얘가 다 되겠죠.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수렴하겠네. 그리고 또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는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요 함수 따라가겠지, 그치? 따라서 그때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따라갈 거라고. 그때 근각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 따라서 이거 두 개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연립해주면 a랑 b 나오겠죠. 오케이? 3위는 숙제했니? 했는데 하면 안 되는데. 두 개랑 같아요. 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에서 극한값은 2잖아. 마이너스 2잖아.
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인 거고. 아, 네. 어. 오케이? 또 24쪽에 24쪽에 24쪽? 18번? 네, 이거 정리해주지 않았어요? 18번이 어디 있어요? 24쪽. y제편이니까 ft가. 그럼 그때 t제곱 플러스 1 아니야? 정리했을 때? 플러스 1이 왜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t분의 1. 그리고 얘가 t, t제곱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치? 정리보면 마이너스 t분의 1x 플러스 1 플러스 t제곱. 그럼 y제편이니까 t제곱 플러스 1. 또 27번. 20 어디? 27번. 27쪽이 5번. 다음 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fx, gx 얘 값이 존재하면 기억이죠? 자, 존재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f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gx 얘도 존재하느냐 라고 물어봤어. 그치? 아니 윤혜야? 근데 우리 아까 해봤잖아. 존재 안 하는데. 안 했잖아. 답이 방금 전에 어디서 했어 방금? 몇 번 문제야? 우리 봐봐 34페이지 6번 34페이지 6번 보시면 곱했을 때 그때 극한값 존재했지? 근데 얘네 존재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얘도 존재 안 했었고 그치? 오케이? 곱하기 꼴은 그래 조심해야 돼. 얘네가 존재한다 그래서 각각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렴하고 수렴할 때 얘네가 수렴합니다라고 배웠지만은 반대로 얘가 수렴할 때, 즉 극한값이 존재할 때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우리 안 했다고. 거기 속으면 안 돼. 다음 니은. 얘는 땡. 리미트 x가 어디로 다가갔대요? 0이 아니라 a였네요? a로 다가갈 때, 자, fx 빼기 gx. 얘네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 값과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 뭐야? 얘네가 둘이 똑같냐? 라고 물어봤네, 그치? 자, 얘네는요? 맞아요, 틀려요? 확률 있잖아. 우리가 얘네가 수렴하고 얘네가 수렴할 때 다음이 수렴하는 거지. 얘네가 수렴한다고 해서 얘가 각각 수렴하진 않을 수도 있다고. 역은 성립 안 한다니까? 예? 아니 무슨 공식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무슨 공식? 이 15쪽에 함수 극한에 대한 공식이 15쪽? 근데 기본 성질 말한 거 아니야? 네 거기 그래, 얘 방금 얘기했잖아. 수렴하고 수렴할 때라고. 수정 안 하는데. 모르잖아, 현재 여기서는. 근데 일단 얘가 존재하면 얘네가 수렴해서 둘이 같으냐 물어본 거잖아.
그치? 역은 성립 안 한다니까. 어떤 경우냐면 봐봐.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a일 때 이 함수값이 1이야. 그리고 얘가 0이야. 됐어요? 자, 요게 y는 fx래. 그리고 gx도 얘도 똑같이 a 해서 y는 gx. 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fx에서 gx 뺀 거는 그 값이 전부 다 몇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얘는 0 수렴한다고. 그치? 근데 얘랑 극한값 같아 안 같아? 몰라요. 애초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치? 돼요? 그냥 우리가 반드시 그거 같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다음 디귿.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답이 없어요? 디귿도 근데 x가 무한히 커질 때 fx와 또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분의 gx 얘네가 모두 존재한다는 얘기는 수렴하고 수렴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근데 그때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gx 값도 존재하느냐 물어본 거잖아.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그럼 우리 gx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활용할 거는 수렴하고 수렴하는 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fx 곱하기 fx분의 gx 이렇게 해주면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는 거니까 얘 극한값 곱하기 얘 극한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네. 근데 GX가 수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렴한다며. 근데 FX는 수렴하는데 GX가 아니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며. 그럼 우리가 얘 수렴하는 거랑 수렴하는 걸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한다고. 수렴하는 놈이랑 수렴하는 놈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거라고. 오케이? 그럼 얘의 극한값이 뭐 예를 들어서 알파라 합시다. 얘의 극한값이 베타라 합시다. 그럼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는 거냐 극한값은 둘이 곱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자, 근데 애초에 우리 전제 조건이 항상 뭐라고? 수렴하는 함수와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성질이 성립했던 거라고.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한다며. 그럼 얘네들끼리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된다고. 단 나눌 때는 나누는 극한값이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알겠어? 윤우 태한대 돼? 그래서 요런 꼴은 얘네가 수렴한다, 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극한의 기본 성질을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 오케이? 여기선 GX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당연히. 근데 얘가 수렴하는 거니까 그걸 활용 안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FX가 0으로 수렴할 수 있잖아요. 얘는 0으로 수렴해도 상관없지. 왜요? 0 곱하기 몇일까? 여기서 얘 0 나올 거 아니야. 나누기만 조심하라고, 나누기만. 나누기를 제외하고는 어떤 극한값이든 간에 0으로 수렴해도 상관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수렴하기만 한다면 기본 성질 사용할 수 있는데 나누기 할 때만 조심하라고. 오케이? 다음. 더 질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념을 조금 잘 정립을 해놔야지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런 거 안 헷갈려. 근데 대충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안 돼.
아, 더할 수 있으니까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돼. 전제 조건이 뭐라고? 각각의 함수가 극한값을 가지고 있대. 수렴하고 있을 때.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능하다고. 알겠죠? 질문 없어요? 없으면 넘어갑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선생님이 개념 설명했을 때 역에 대해서 선생님이 따로 언급을 안 했으면 역은 성립 안 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명제가 있을 때, 알겠죠? 개념이 있으면. 그래서 항상 역이 나오면은 대부분 다 틀린 거니까 우리가 따로 정리하지 않는 이상,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봐봐.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마. 평행한 두 직선이 어떠한 직선과 만났을 때 그때 그 동의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고 배웠어. 그치? 근데 그 뒤쪽에 좀만 가면은 어떤 두 직선이 다른 직선과 만나는데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얘네 둘은 평행하다. 그 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된다고. 그 역이 언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우리 명리 배웠잖아. 그치?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할 거는 연속 마무리 해야죠. 자, 연속. 이민. 연속이 뭐라 했어요? 이어져 있는 거야. 그치, 이어져 있는 건데. 이어져 있는 건데. 어떨 때? 그래. 연속 물어봤잖아. 연속 물어봤으면은 그래프 주어져 있을 때는 얘가 쭉 이어져 있는가. 요거 판단해주면 되겠냐. 그래프 상에서는. 근데 그래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판단하라고? 어떻게 판단하라고? 간의 성질을 좀 첫 번째. 그, 아니, 함수 연속 방금 전에 설명했었잖아. 함수 다 넣었어. 그렇지.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치? 또 두 번째. 그치.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그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a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그치? 그리고 세 번째. 그 리미티드 값이 즉 극한값과 함수값 얘가 같다라고. 이거 만족하면 연속이라고. 당연히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면 얘는 연속이 아니라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저번 시간에 했잖아. 얘 연속이 아니야. 알겠죠? 이제 우리가 그 함수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뤘던 다항함수들에만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다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우리는 정확히 좀 알고 가야지. 이제 앞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올 거니까. 민서 왜? 왜? 왜요? 왜? 똑바로 앉아. 네. 응. 쟤는 무슨 겨울잠자니? 매 시간마다 아주. 야, 카피바라한테 뭔 소리야? 이 카피바라 욕하고 있어, 씨. 되게 귀엽다는데요? 쟤 지금 키워라 그러면. 자, 신경을 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속일 때는 요 세 가지 꼭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연속인 함수들에 대해서 좀 성질을 알아볼 건데, 마찬가지 이번에도 보면은
연속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얘는 어떤 성질이냐면 우리 앞에서 했던 극한값과 우리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자, 함수 fx와 함수 gx가 둘 다 연속이래. 즉 어디에서? x는 a라고 우리가 특정 지어볼게. x는 a에서 fx도 연속, gx도 연속이래. 그러면 걔네들끼리 또 뭐 한 것들도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다 뭐라고? 얘네도 연속이라고. 요게 지금 요 성질이야. 알겠어? 마찬가지 gx가 그 함수값이 0 나오는 경우 제외하고. 알겠죠? 나누기는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나누기 할 때, 요 나누기 할 때만 조심하면 돼. 왜냐면 나누기 할 때는 얘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얘의 함수값이 0인데 나누기 할 때는 얘는 정의가 안 돼 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만 좀 조심하자고. 나누기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이거잖아. x 플러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2 유리함수. 그 함수값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얘는 x는 어디에서? 2에서 존재하지 않지. 그렇죠. 유리함수는. 그치? 그러니까 나누기 할 때만 좀 조심하자고. 그럼 연속이 아닌 거예요? 그치? 얘는 x는 2에서 연속이 아니죠. 왜냐면 x는 2에서 연속이 당연히 아닌 게 얘가 정근선이고 그 기준으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나머지 쪽들은 다 연속이라고. 근데 x는 2에서는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잖아. 이때는 연속이 아니라고. 알겠죠? 항상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 항상 주의할 거는 뭐 나누기 할 때만 조금 주의합시다. 알겠죠? 뭐 요런 것만 정확히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게 무슨 정리가 하나 있는데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야. 물론 거기에 뭐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하는 건데 뭐 당연한 거야 그냥. 자, 어떤 함수가 있어? x는 a, x는 b에서 각각의 함수값을 자 fa 얘 함수값을 자 fb라고 하겠대. 됐어?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자 얘네랑 같지 않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값 임의의 수, 실수 자 k에 대해서 fx가 k가 되는 그러한 x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그 최대 최소 정리야. 아니지? 잠깐만. 이게 사이값 정리야. 됐어요? 최대 최소는 얘네가 연속인 함수라면 당연히 요 사이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지금 정리하는 거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얘네 둘이가 같지 않을 때. 오케이? 그럼 FA랑 FB 사이에 있는 FA랑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아니지. K라고 했을 때 Y는 K. 자, 요거를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 F 어떤 상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인 거야. 요거를 우리가 가장 중학교 아니지. 고1 때도 계속 사용했던 게 사이값 정리하고 이름은 안 배웠지만 이거를 주로 활용하는 게 어디냐면은 이거 어떤 함수의 A에서 함수값과 B에서 함수값은 달라. 근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래.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래. 그럼 얘는 당연히 연속인 함수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fx가 0을 되게 하는 그러한 x값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양수랑 음수래.
그 양수와 음수 사이에 있는 0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상수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fx가 무슨 함수일 때? 연속일 때. 중요한 거야, 연속. 알겠어요? 연속이 아니면 이게 안 만족할 수도 있다고. 왜? 지금처럼 이렇게 구멍 뚫려져 있으면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거냐. 오케이? 사이값 정리는 자, fx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함수값이 같지 않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k에 대해서 fc가 k가 되게 하는 그 c가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세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얘기인가. 그게 사이값 정리. 오케이? 요거만 하면 오늘 함수 연속 끝. 알겠죠? 그리고 이게 보통 주로 많이 활용되는 게 지금 이런 모습보다는 언제? 우리가 근 판별할 때. 근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활용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면 자, 우리 23번 한번 봐볼게요. 38페이지. 함수 fx. 자, 얘네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fc가 1인, c가 열린 구간. 여기에서 반드시 존재하냐를 증명하는 것이래. 그치?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함수 fx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얘가 뭐야?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얘 뭐가 되니까? 연속이니까. 그치? 왜냐면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F1과 F2는 당연히 같니 다르니? 달라요. 그러면 그때 요 사이에 있는 F1은 0이고 F2는 3이고 요 사이에 있는 값 1에 대해서 그치? 함수 fx가 1이 되게 하는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안 한다? 반드시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오케이?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증명하는 거는 그것도 잘 안 나오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근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만약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그 밑에 24번에서 나오는 거죠. 24번도 하나 다시 한번 해보면 같은 얘기. 주어진 함수 뭐 방정식이네. 자, 3은 0 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자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 근이 존재하냐 라고 물어봤어. 그치? 그리고 보통 근이라고 하면은 고를 때 어떻게 썼다고? 얘 대입해보고 얘 대입해보고 그치?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한번 해보니까 얘를 fx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니까 얼마야? 4, 5 그리고 0 대입해봤더니 얼마야? 3이야 그치? 자 근데 잠깐만 마치랑 식이 잘못됐네? 아 세제곱이구나.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이네. 되죠? 그러면 얘네 사이에, 즉, 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fx는 0이 되게 하는 x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현재 사이에 0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요 사이에는 얘 연속일 거고 사이에 있는 값인 거니까 당연히 뭐, 근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인 거지.
fx는 0, 실근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y는 fx랑 y는 0이랑 무조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냐, 그걸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느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0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과 x가 0일 때 함수값 그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이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무조건 이걸 만족하는 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얘기인 거지.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근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해 볼 때는 양 끝에 있는 함수값에 대해서 곱했을 때 음수가 되면 당연히 얘네 값이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그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상윤아. 알겠지? 쌤, 근데 네. 열린 구간에 뭐 구하는 건데 왜 닫힌 구간이 보여요? 문제는 열린 구간 써있는데 왜 증명에는 닫힌 구간 써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연속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잖아. 그때 함수값이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얘네가 만족하는 게 무조건 여기 이렇게 끊어져 있어도 얘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게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열린 구간에서 우리가 뭐 할 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그러면 이 구간 사이에서는 무조건 그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냥. 오케이. 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임마. 태건아, 박태건, 일어서, 일어서. 일어서. 그럼 내가 자면은 귀싸게 때려도 돼? 내가 계속 깨운 거 모르지, 너? 내가 너 진짜 항상 우기지 좀 말라고, 제발. 장어 다 뻔히 다 아는데 뭘 앉았다고 우겨. 자, 39페이지 1번. 찰끔 안에 들어오지 말든가, 이씨. 내가 자면서 이게 흐름을 깨고 있어, 이씨.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이씨. 자, 봐. fx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안 되겠다, 이씨. 꺼버려야겠다, 이씨. 안 돼요. 네, 수정냉증이 있어가지고 발이 좀 시렸는데. 나도 지금 발 얼어 깨질 것 같거든, 나도? 그 신발을 신으세요. 네 옷이 입어, 니 추우면은, 그러면. 알겠지? 제 발은 발이 진짜 싫어요. 너 하나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다 돌아서 안 되겠어. 이 하나가 뭐, 양보해야지, 뭐. 너무 좋았어. 너무 깜짝이야. 자, 다음. 자, 두 함수에 대하여 gx 분의 fx 얘네가 자 불연속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 있는가 그 모든 x값들의 곱에 대해서 물어봤네, 그치? 근데 현재 보면은 또 얘도 fx 연속 gx 연속, 그치? 그럼 우리 나누기 꼴도 마찬가지 우리 연속일 건데 언제 조심하라고? 나누기 꼴은 어디가 0일 때? 분모가 0일 때 그 값만 좀 조심하자고. 왜?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분모가 0인 x값에서 반드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불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극한값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오케이? 따라서 그 얘네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뭐 두 개 있겠지, 그치?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우린 뭐 구하래? x값들의 곱 구하래. 얼마? 마이너스 6. 근계수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완벽한 x값이 방정식 해인 거니까. 맞아, 삼윤아? 응. 자, 5번. 자, 닫힌 구간 0,4에서 다음 정의된 함수 fx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이거 또 그래프 또 자, 1, 2, 3, 그래서 얘가 쭉 증가했다가 3에서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3에서 4 여기가 아니네. 그리고 자, 이렇게 되었대요. 자, 1번. 1번은 무슨 뜻? 3의 오른쪽에서 3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 그때 극한값은 3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때니까 그때 함수값은 아니 극한값은 3이지. 그쵸? 1번 틀렸네. 자, 2번. 구간 0,4 열린 구간 0,4에서 함수 fx가 불연속인 x의 값은 몇 개? 두 개라고 보면 안 돼. 열린 구간 0에서 4니까 빼고, 그치?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x값은 3에서 불연속 하나네, 그치? 그래서 얘 2번도 땡. 3번 닫힌 구간 1,2. 자, 요 구간에서는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리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값 가질 거 아니야. 그치? 다음 2,3 닫힌 구간 2,3에서는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 닫힌 구간 요만큼에서는 당연히 요부터 여기까지니까, 그치? 최소값 갖는 거 맞지? 연속이니까. 1,4에서는 최소값을 가지지 않죠. 얘는 최대값은 가지나 최소값은 갖진 않잖아.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치? 오케이? 그래서 저 함수의 최소값이 뭐예요? 이 함수의 최소값? 얘는 없지. 1 아니에요? 1? 이번 왼쪽이 1보다 더 작은 값이 있는데요? 걔는 어. 오케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로 정리가 될 것 같고, 다음 9번.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자, f-3은 1. 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야. 마이너스 1. 자, f-1은 1. 그리고 f0 2, f2는 마이너스 2. 그리고 f3은 마이너스 3. 자,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질 때 fx는 0에서 적어도 몇 개의 근? n개의 근을 갖는데요. 그때 n은 얼마입니까? 적어도야, 적어도.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개의 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최소한으로 가질 때 그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갖는 것인가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럼 반드시 갖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언제 반드시 갖는다고? 두 함수 값이 뭐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를 때, 그래. 곱했을 때 음수 나올 때
맞아? 그럼 그 구간이 어디? 현재 나온 함수값은 요거밖에 모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본다면 요 사이에서는 지금 함수값이 음수인 거네. 그치? 그럼 일단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적어도 한 개의 근을 갖겠네. 그치? 맞아요? 또 그 함수값이 부호가 변하는 구간이 또 어디? 0과 2 사이일 때 양수의 음수니까. 그치? 0과 2 사이에서도 근이 하나 가질 거고. 그쵸? 그 다음 얘네는 음수가 근 가질지 안 가질지 확실하지 않는 거네. 그치? 따라서 적어도 몇 개의 근? 0과 3 사이도 가질 수 있는 거 같아요. 그 0과 3 사이가 결국 0과 2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물론 봐봐. 그 그래프가 우리가 최소한으로 갖는 거를 물어본 거니까 F-3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자, 이렇게 있대. F-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0이 2. 0이 2. 그리고 F2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칩시다. 얘네들을 지나는 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물론 단순하게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거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가질 거고 여기에 무조건 가질 거라고. 물론 얘네가 그래프가 복잡하게 생겨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프가 엄청 막 꼬록딱하게 생기면은. 물론 여기 사이도 근을 갖겠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 반드시 갖는 구간을 물어보는 거고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가질 거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러 개의 근 갖겠지. 최소한으로 가질 수 있는 근은 몇 개냐 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러려면은 반드시 근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잖아. 요 사이에는 무조건 근이 있어야 되고, 그치? 요 사이엔 근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근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 총 몇 개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죠? 3개 아니에요? 왜 3개예요? 다시 한 번 더. 맨 오른쪽에. 여기? 저것도 있는 거예요. 왜? 쭉 해서 감소할 수 있잖아. 좀 올라가. 모르는 얘는 3보다 큰 값들에 대해서 x가 3보다 큰 값들에 대해서 양수가 나오는 값이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라면 그럼 그때는 3개가 되는 게 맞지. 근데 얘네는 값이 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몇 개? 2개의 근을 갖더라. 최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남는 시간 문제 풀어보시고요. 이제 곧 이제 미분이라는 거 이제 하게 될 거야, 이제. 세모가 나오는 그 세모라고 하는 거는 델타 값이라고 하는데 그 델타가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 맞아.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